짐덩어리 치우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젠 진짜 좀 살겠다. 정도윤이 씁쓸한 웃음을 흘리며 차문을 세게 밀어 닫는다. 녹슨 폐공장의 철문이 뒤편에서 음산하게 흔들린다. 회색 먼지가 바람을 타고 허공을 떠다니며 공터 위에 층층이 쌓였다. 조수석에서 내린 누나 정가희는 손가락 끝으로 코를 막으며 주위를 둘러본다. 여기 너무 허름한 거 아니야? 아버지, 여기서 괜찮겠어? 그 말에는 걱정 비슷한 기색이 섞였지만 몸은 이미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다. 춘식은 차에서 천천히 내려 허리를 펴며 두 남매를 바라본다. 바람이 불자 얇은 외투가 뒤로 젖혀지고 안쪽 셔츠 깃이 가볍게 흔들린다. 도윤이 성급하게 손짓한다. 아버지, 오래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도 바쁘니까. 춘식은 주머니에서 천천히 손을 꺼내며 작은 숨을 내쉰다. 여기 사람 안 다니지? 가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거의 안 와. 그냥 조용한 데야.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쪽은 더 어둡고 냄새가 짙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줄기가 춘식의 어깨 위에서 갈라져 흔들린다. 도윤은 손등으로 코를 쓸며 투덜댄다. 아버지, 며칠만 여기 계시면 돼요. 우리 사정도 좀 봐줘야지. 춘식이 어둠 속에서 고개를 돌려 두 남매를 바라본다. 내가 짐이 되나? 가희가 당황한 듯 손살에 친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여유가 없으니까. 춘식은 발밑에 돌멩이를 살짝 밀치며 안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바닥은 오래된 기름에 젖어 거뭇했고 벽면엔 지나간 세월이 남긴 얼룩이 층층이 겹쳐 있었다. 그가 종이 상자 위에 천천히 앉자 상자는 낡은 소리와 함께 살짝 찌그러진다. 가희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한다. 아버지, 여기 앉으면 옷 더러워져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춘식은 고개를 천천히 흔든다. 괜찮다. 여기가 따뜻하네. 그러나 빗줄기는 차갑게 깜빡이며 그의 손등만 희미하게 비춘다. 도윤이 뭔가 떠오른 듯 아버지의 가방을 가리킨다. 근데 그 가방은 왜 계속 들고 있어? 내려놔요. 무겁잖아. 춘식은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을 조금 주며 대답한다. 이건 내 거니까. 도윤이 피식 웃는다. 아버지, 그거 진짜 오래됐잖아. 버려도 되잖아요. 춘식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린다. 가희가 한숨을 내쉬며 도윤에게 속삭인다. 봐봐, 저것도 저래. 저 가방만은 절대 안 놓지. 그 속삭임은 어두운 공장 벽에 부딪혀 다시 되돌아오며 더 적나라하게 울린다. 도윤이 심드렁하게 말한다. 아버지, 잠깐만 생각해봐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고 애들도 있고 아버지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춘식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 다만 손끝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인다. 내가 거추장스러웠지. 가희가 급히 끼어든다. 그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면 솔직히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춘식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한다. 그래, 나도 안다. 철문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스쳐 지나가고 그 뒤로 완전한 적막이 내려앉는다. 도윤이 서둘러 말한다. 아버지, 우리가 나쁜 뜻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서로 편하려고 그러는 거지. 춘식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한다. 나 편하려고 여기로 데려온 거냐? 가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다문다. 도윤도 시선을 피한 채 바닥의 먼지를 발끝으로 쓸어낸다. 공장 안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천장에 걸린 비닐이 펄럭인다. 빛이 흔들리며 세 사람 그림자가 길게 늘어난다.
그 그림자 끝이 춘식의 발등을 스치듯 닿았다 사라진다. 춘식이 두 남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는 편하겠지. 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한다. 아버지,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요. 잠깐이라니까. 춘식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며 대답한다. 그래, 잠깐이면 된다. 가희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한다. 아버지, 우리 금방 다시 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춘식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내뱉는다. 필요 없다. 그 말투는 나무 결처럼 단단했지만 어쩐지 허전한 울림이 있었다. 두 남매가 철문 밖으로 나가면 바람이 철판을 밀어 문이 쾅 하고 닫힌다. 순식간에 어둠이 춘식을 삼키듯 내려앉는다. 그는 종이 상자 위에 등을 기대어 앉은 채 손바닥을 무릎 위에 천천히 내려놓는다. 바람이 어둠 속을 훑고 지나가며 작은 돌멩이 하나를 굴린다. 돌멩이가 바닥에서 톡하고 멎자 폐공장 안에는 춘식의 고르고 작은 숨소리만 흐르듯 남는다. 폐공장 천장 틈새로 가늘고 긴 햇빛이 들어온다. 먼지 입자가 그 빛 속에서 느리게 움직인다.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자 낡은 철골 구조물이 떨리며 낮게 웅 하는 소리를 낸다. 김춘식은 종이 상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 위에서 손을 천천히 모았다 폈다 반복한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오래된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드러난다. 공장 안쪽은 축축한 흙 냄새와 녹슨 먼지 냄새가 뒤섞여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을 긁는다. 그는 숨을 조금 내쉰 뒤 자기 가방을 옆으로 옮겨 벽 쪽에 바짝 붙인다. 가방 끈을 정리하다가 살짝 느슨해진 지퍼를 밀어 확인하는데 그 안에서 서류 모서리가 살짝 튀어나온다. 춘식은 손끝으로 그 부분을 천천히 눌러 넣는다. 가방을 고쳐 잡는 동작이 조심스럽다. 철문 바깥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다가 멈춘다. 도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아, 나 지금 가. 집 들렸다가 회의 들어갈 거야. 그 뒤로 가희의 구두 굽소리가 철문 근처에 서성인다. 철문 틈새로 들어오는 실루엣이 길게 드리워진다. 가희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공장 벽에서 울린다.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기도 하고 도윤이 귀찮다는 듯 답한다. 누나 말만 그래. 아버지 집에 두면 누가 케어해. 결국 우리 일 다 무너지는 거야. 가희가 숨을 길게 내쉬며 그래도 하고 말을 흐린다. 그때 안쪽에서 춘식이 약하게 기침을 한다. 바람이 들어와 먼지가 흩날리고 그의 어깨가 들썩인다. 그 소리에 두 남매의 그림자가 철문 너머에서 흔들린다. 가희가 철문을 조금 열고 안쪽을 들여다본다. 아버지, 괜찮아요? 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빛이 눈가에 걸려 표정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연다. 난 괜찮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하다. 도윤이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이고는 말한다. 그래, 아버지. 좀만 계세요. 곧 모자리 잡히면 다시 모시러 오던가 할 테니까. 그 말 끝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듯 흐릿하다. 춘식은 두 남매를 바라보다 손등으로 무릎을 천천히 쓸어내린다. 너희 사는데 부담 주기 싫어. 그 한마디가 공장 안쪽으로 낮게 퍼진다. 가희가 미묘하게 움찔한다. 그녀는 턱을 매만지며 시선을 피한다.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냥 우리가 좀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죠. 도윤이 팔짱을 끼며 말한다. 아버지도 알잖아요. 누가 나쁘자는 게 아니잖아. 춘식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벽에 손을 짚고 조심스레 일어난다. 균형을 잡기 위해 바닥을 천천히 더듬는 모습이 보인다. 공장 안의 빛이 그의 발목과 그림자를 길게 끌어내린다.
그는 가방 위에 손을 올려 가볍게 두드린다. 그 동작이 마치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듯 조심스럽다. 가희가 그 모습을 보고 묘하게 눈썹을 찌푸린다. 아버지, 그 가방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춘식은 잠시 멈춘다. 그의 손등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 나한테 있어야 할 것들이지. 도윤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친다. 아버지, 그거 필요 없어요. 요양센터 가면 다 새로 챙겨줄 텐데. 춘식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한다. 아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철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오며 서류 비닐이 살짝 바스락거린다. 가인은 그 소리에 순간적으로 시선을 가방에 고정한다. 눈빛이 잠깐 흔들린다. 그러나 곧 얼굴을 돌리고 무표정하게 말한다. 아버지, 건강만 챙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 도윤은 시계를 보고 짜증 섞인 숨을 뱉는다. 누나 가자. 늦어. 두 사람의 발소리가 철문과 함께 멀어진다. 폐공장 안쪽은 다시 고요해진다. 춘식은 그들이 사라진 철문을 한참 바라본다. 빗줄기가 조금 기울어 가방 위에 얇게 내려앉는다. 그는 천천히 벽 쪽을 향해 걸어가더니 가방을 끌어안고 종이 상자 위에 다시 앉는다. 숨을 고르게 내쉬며 천천히 말한다. 괜찮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 공장 안의 긴 정막이 그 말을 삼켜버린다. 철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만이 그의 어깨를 희미하게 감싸고 있다. 철문이 다시 끽하며 열렸다 닫힌다. 바람이 공장 안쪽으로 밀려들며 먼지가 한 번에 흩어졌다가 가라앉는다. 햇빛의 각도가 더 낮아져 천장 틈새에서 떨어지는 빗줄기가 아버지의 발목을 스친다. 김춘식은 종이 상자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가방을 품에 끌어안고 있었다. 입술이 말라 갈라져 있고 숨소리는 느리고 길다. 철문 밖에서 전화 통화하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니, 그냥 두면 돼. 며칠만 버티면 정리되는 거라고. 그 말 뒤로 가희의 웃음이 짧게 섞인다. 엄마도 곤란해했잖아. 우리 집에 계실 공간도 없고, 뭐 어쩌겠어. 춘식은 그 소리를 듣는 듯 말 듯 먼 곳을 바라본다. 철문 아래로 비치는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인다. 마치 그들이 공장 안까지 들어오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림자로만 드러나는 것 같다. 도윤이 철문을 열어 얼굴을 살짝 들이밀고 말한다. 아버지, 물은 좀 드셨어요? 가져다 놓은 거 있잖아요. 춘식은 고개를 돌려 천천히 그들을 본다. 조금 마셨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외로 또렷하다. 가희가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친다. 아버지는 원래 그래. 잘 버티시잖아. 도윤이 바닥을 힐끗 보고 말투를 낮춘다. 누나, 불 끄고 가자. 여기 전기 들어오면 괜히 사람들 들락거릴 수 있어. 그 말에 가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괜히 소문나면 복잡해지지.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턱 너머에서 상황만 힐끗힐끗 확인한다. 춘식은 손가락을 가방 위에 올린 채 천천히 문을 바라본다. 가방 위에 얹힌 그의 손마디가 아주 작은 떨림을 보인다. 가희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가늘게 뜬다. 아버지, 그 가방 계속 들고 계시네. 안 무거워요? 춘식은 가방 끈을 한번 쓸어내리며 대답한다. 이건 놓으면 안 된다. 도윤이 피곤하다는 얼굴로 말한다. 아버지, 거기 뭐 있다고 그래요? 옷이랑 서류 좀 든 게 전부잖아요. 춘식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시선을 천천히 바닥으로 내린다. 빗줄기와 그림자가 교차하는 자리에서 그의 주름진 눈가가 잠시 떨린다. 작은 침묵이 길어지며 긴장이 공장 안에 서서히 퍼진다. 바람이 다시 한번 안쪽으로 밀려와
종이 상자를 스치고 지나간다. 구석에 있던 비닐이 바스락거리며 움직이자 가인은 순간적으로 놀란 듯 시선을 가방 쪽으로 향한다. 그 눈빛은 아주 짧게 스쳤지만 춘식은 그걸 알아챈 듯 고개를 아주 조금 숙인다. 도윤이 말한다. 아버지, 잠깐만요. 나 할 말 있는데. 가희가 팔을 흔들며 만류한다. 됐어. 말해봤자 또 똑같아. 아니, 그냥 확인 좀 해보려고. 도윤은 공장 안으로 한 발 들어오려다 멈춘다. 그의 운동화 끝이 경계선처럼 철문 아래에 걸린다. 춘식이 조용히 입을 연다. 너희 저기 너무 서 있지 마라. 바람 든다. 가인은 순간 멈칫하고 도윤도 얼굴을 굳힌다. 평소와 다르게 평온한 말투였다. 마치 그 말 속에 무언가 감춰져 있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다. 철문이 다시 흔들리며 덜컹 소리가 울린다. 도윤이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한다. 아버지 그냥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 춘식은 눈을 감았다 뜨며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너희 사정한다. 그 말 끝이 어딘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다. 가희가 시선을 떨구며 턱을 감싼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덧붙인다. 아버지 미안하단 말은 나중에 할게요. 춘식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본다. 나중에 그래. 그때 말해라. 두 남매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철문을 닫는다. 철문이 철컥하고 잠기듯 닫히자 안쪽 공간은 다시 어둠과 적막으로 잠긴다. 춘식은 가방을 조용히 끌어안는다. 바람이 먹고 먼지가 빗속에서 가라앉으며 공장 안에는 그의 숨소리만 가볍게 남았다. 그는 바닥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린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어딘가 작은 균열이 생긴 듯한 공기가 서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폐공장 밖으로 해가 기울며 빛이 더 낮아졌다. 벽면의 그림자들은 길게 늘어나 바닥의 균열 사이로 스며들었다. 안은 한층 더 습하고 적막하다. 천장에서 떨어진 작은 먼지 덩어리가 춘식의 옆에 떨어져 가벼운 소리를 냈다. 그는 종이 상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가방은 여전히 품에 안고 있었고 손가락은 천천히 주름진 가죽을 쓸어내렸다. 숨을 내쉴 때마다 가방이 가볍게 오르내렸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눈동자는 천천히 흔들리며 어딘가를 더듬었다. 그때 철문이 끼익하며 미세하게 열린다. 평소와는 다른 발걸음 소리, 무게 있는 신발이 바닥의 자갈을 밟는다. 관리인 장철수가 공장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한 구석에서 다른 구석으로 시선을 옮겼다. 여기 누구 계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공간 전체에 울린다. 춘식은 몸을 조금 움직여 철수 쪽을 바라본다. 눈이 어둠에 익지 않은 철수는 한참을 더듬다 춘식을 발견한다. 아이고, 어르신이 여기 계셨네. 그런데 왜 여기? 철수는 말을 잇지 못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춘식에게 몸을 굽힌다. 괜찮으세요? 물은 마실 건 있으신가? 춘식은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한다. 이 자리 그냥 좀 앉아 있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다 춘식 곁에 놓인 가방을 발견한다. 이건 어르신 가방이죠? 춘식은 가방 끈을 다시 끌어당긴다. 건들지 마. 내 거야. 철수는 당황한 듯 손을 들며 물러섰다. 아, 아니요. 그냥 상태가 어떤가 해서. 그때 가방 옆에서 작은 서류 봉투 모서리가 살짝 빠져나온다. 손전등 빛이 그 모서리를 비추자 흰 종이가 반짝였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눈길을 그쪽으로 옮긴다.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춘식은 그 시선을 느꼈는지 가방을 안쪽으로 더 파고들어 앉는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철수의 눈은 가방 틈에서 보인 글씨를 읽어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철수는 손전등을 내렸지만 숨이 가늘게 흔들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외부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린다. 가희가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었다. 혹시 아버지 여기 계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뒤에서 곧이어 들려왔다. 관리인은 순간적으로 어색한 표정으로 그들을 돌아본다. 아, 네. 아버님이 여기 계셨어요. 조금 힘들어 보이셔서. 가희는 내부로 두세 걸음 들어와 춘식에게 다가간다. 도윤도 따라오며 가방 쪽을 힐끗 본다. 아버지, 괜찮아요? 춘식은 말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인다. 철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말한다. 이 가방 서류가 좀 보이던데요. 혹시 중요한 건가 해서. 가희의 눈이 크게 흔들리고 도윤의 입술이 굳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가방으로 꽂힌다. 가희가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아버지, 그거 뭐예요? 춘식은 가방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인다.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이다. 도윤은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아버지, 그 서류 잠깐만 보여주면 안 돼요? 이상한 게 보이던데. 춘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그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말한다. 보여줄 거 없다. 그 한마디가 공장 안을 크게 울린다. 가희는 눈을 깜빡이며 숨을 삼키고 도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간다. 철수는 상황을 눈치챈 듯 뒤로 물러난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는 조용히 철문 쪽으로 걸어갔다. 공장 안에는 세 사람만이 남았다. 긴 침묵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는다. 빗줄기는 더 흐려지고 폐공장 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는다. 가희가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버지, 정말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어요? 춘식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가방을 안는 그의 손가락만이 움직이고 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숨겨진 진실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폐공장 안으로 해가 완전히 기울며 어둠이 더 깊게 내려앉았다. 천장 틈 사이로 들어오던 빗줄기는 거의 사라지고 대신 관리인이 들고 있는 손전등만이 좁고 선명한 원을 바닥에 그렸다. 그 빛이 춘식의 가방 위에서 멈춘다. 가죽 표면이 거칠게 갈라진 자국을 따라 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가방 틈으로 삐져나온 흰 봉투는 더 또렷해 보였다. 가희가 먼저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 그거 뭐예요? 이거 그냥 서류가 아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억누른 불안이 섞여 떨렸다. 도윤은 아버지 앞에 성큼 다가서며 말투를 낮췄다. 아버지, 사실대로 말해요. 이거 꽤 큰 거 아니에요? 그의 시선은 가방 틈 사이 봉투의 글씨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춘식은 가방을 더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의 팔에 힘줄이 도드라지고 손가락 관절이 희게 변한다. 내 거다. 짧은 한마디가 공장 벽에 튕겨 올린다. 관리인 철수는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한다. 그러다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게 제가 아까 잠깐 본 글자가 토지 소유권이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의 얼굴이 굳는다. 가희는 입술을 세게 깨물며 말한다. 아버지, 진짜예요? 땅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춘식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침묵보다 더 강하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선다. 그걸 왜 우리한테 숨겨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의 말은 억울함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욕심으로 번뜩였다. 가희가 곧이어 말을 덧붙인다. 아버지, 우리 힘든 거 알잖아요.
그걸 숨기고 있었다고요? 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여기 버렸는지 안 잊었다. 그 말에 두 남매가 동시에 멈춰선다. 가희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난다. 도윤은 입을 열었다가 닫는다. 춘식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간다. 너희한테는 보여줄 게 없다. 공장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철수는 어쩔 줄 모르고 시선을 옮기다가 결국 가방 위를 다시 보게 된다. 그 봉투 모서리에서 지목 변경 같은 낯익은 행정 용어가 다시 반짝인다. 도윤이 목소리를 높인다. 아버지, 이건 지금이라도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춘식이 말끝을 끊는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짧고 단단한 그 문장이 공장 안을 날카롭게 가른다. 가인은 손등으로 입을 가린 채 말한다. 아버지, 잠깐만요. 그건 우리가 사정이. 사정? 춘식의 목소리가 낮게 울린다. 사정 있으면 부모 버려도 되나? 가인은 말문이 막혀 눈을 깜빡이며 뒤로 한 걸음 더 멀어진다. 도윤은 손을 허공에서 멈춘 채 어딘가 잡을 데를 찾지 못한 표정이다. 관리인 철수는 뒤에서 작게 중얼거린다. 아버님이 뭘 갖고 계신지 그건 본인 마음이죠. 그 말이 의도치 않은 불씨가 돼 공장 안에 더 큰 긴장을 몰고 온다. 춘식은 가방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 무게가 느껴지는 듯 그의 손목이 약하게 떨린다. 그러나 움켜쥔 손은 결코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일어선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 벽을 한번 짚고 균형을 잡는다. 그는 두 남매를 차례로 바라본다. 빛이 거의 사라진 공장 안, 그의 실루엣은 또렷했다. 이건 너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두 남매는 입술을 달싹거리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다. 춘식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철문 쪽으로 걸어간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했다. 철수는 철문을 열어준다. 바깥 공기가 찬 기운을 실어 안으로 들어온다. 춘식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춘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짧게 말한다. 나한테 남은 건 이거 하나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선택했다. 그는 밖으로 한 걸음 나선다. 빛과 어둠의 경계가 그의 실루엣을 감싸며 그동안 눌러있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역전된다. 철문이 천천히 닫힌다. 두 남매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다. 어둠 속에서 가방의 무게만이 남겨진 자리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폐공장 밖의 바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철문이 열린 틈으로 파란 저녁빛이 스며들어 안쪽의 어둠과 바깥의 빛이 서로 밀어내듯 흔들렸다. 춘식은 천천히 철문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한 채 발끝이 잠시 멈춰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숨소리 때문이었다. 철문이 다시 반쯤 열리며 가희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표정은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억지로 잡아당긴 듯 갈라져 있었다. 도윤도 철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한 손으로 철문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다. 바닥의 파란빛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비쳤다. 춘식은 두 사람을 보지 않고 먼 길 끝을 바라본 채 말없이 서 있었다. 가방 끈을 쥔 손가락이 천천히 굳어 있었다. 도윤이 먼저 말을 꺼낸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도 설득도 아닌 설명되지 않는 혼란으로 울리고 있었다. 우리 그렇게 나쁜 놈들 아니잖아요. 버리려고 했다기보다 그냥 잠시. 춘식의 어깨가 아주 작게 들썩였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가희가 한 걸음 더 다가온다. 그녀는 손끝을 서로 붙잡고
비벼대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나면 우리 어떡해.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목에 걸린 듯 흔들렸다. 춘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그의 얼굴은 어딘가 깊게 잠긴 물처럼 고요했다. 어떻게 하긴. 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간다. 너희가 선택한 대로 사는 거지. 가인은 눈을 크게 뜨며 들리지 않는 한숨을 삼키듯 입을 다물었다. 도윤이 목소리를 낮춘다. 아버지, 진짜 이럴 거예요? 그의 말투엔 억지로 짜낸 여유가 묻혀 있었지만 눈은 이미 흐트러져 있었다. 춘식은 그 눈을 잠시 바라보다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사람을 버리는 건 그런 말투로 하는 게 아니다. 세 사람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며 낙엽 몇 장이 아스팔트 위를 스친다. 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우리 사정을 좀. 그녀는 말을 멈추고 양손으로 얼굴을 살짝 문질렀다. 춘식의 시선은 어느 순간 그녀의 손등으로 미세하게 향했다. 그 손등 위에는 그의 어린 시절 딸이 밤마다 그에게 매달리던 흔적 같은 작은 흉터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흔적을 보며 작게,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숨을 내쉬었다. 가희야. 그는 마침내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적은 오래전이었다. 딸은 놀란 듯 고개를 든다. 아버지. 춘식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사는 게 다 힘들지. 가희는 눈가가 붉게 변했다. 도윤도 말없이 습한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 우리 그냥 다시 얘기해봐요. 아무데나 가서 차라도 마시면서. 그 말은 조심스러운 제안처럼 들렸지만 누구보다 간절했다. 춘식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진다. 그는 가방 끈을 더 단단히 쥔다. 그리고 두 남매와 눈을 맞추며 짧게 단단히 말한다. 난 이제 내 길로 간다. 두 남매는 말을 잇지 못한다. 그 말이 담긴 의미를 한 번에 이해해버린 듯한 표정이었다. 바람이 천천히 어둠을 밀어내고 폐공장 앞에 균열진 길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는다. 춘식은 그 빛 속으로 걸음을 옮긴다. 이번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두 남매의 표정에는 변명도 분노도 해명도 없는 묵직한 공백만이 남아 있었다. 폐공장 앞 골목은 더 어두워져 있었다. 가로등 하나가 오래된 전구 소리를 내며 간신히 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바람이 건물 벽을 타고 내려와 길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굴리고 지나갔다. 춘식은 그 골목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 서 있었다. 가방 끈을 잡은 손등이 희미한 빛에 드러났고 그 손마디는 오래된 상처와 굳은 살로 울퉁불퉁했다. 그의 호흡은 조금 거칠었지만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철문 가까이 서 있던 도윤이 먼저 다가왔다. 아버지, 그냥 잠깐 얘기만 하자니까. 그의 발끝이 아스팔트 중간에서 멈췄다. 더 다가가고 싶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가희도 조심스럽게 한 발 나섰다. 아버지 집에 같이 가요. 우리 잘못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스웨터 소매를 잡아 비틀며 시선을 바닥과 아버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춘식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곧 고개를 돌려 멀리 보이는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았다. 정류장 위 작은 간판에 빛이 오래 머물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괜찮다. 아주 작고 단단한 목소리. 도윤이 답답함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다.
아버지, 뭘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찾으러 왔잖아요. 그럼 된 거지, 뭐. 춘식은 고개를 천천히 도윤 쪽으로 돌렸다. 달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스쳤다. 찾았다고 그게 끝은 아니지. 가희가 당황한 얼굴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래도 우리가 말끝이 떨려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춘식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 가방을 다시 한번 들었다. 그 무게는 분명한 결정을 품고 있었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난 내 길이 있다. 도윤이 고개를 젓는다.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혼자 두면 또 어디 가서 쓰러지면. 춘식이 도윤의 말을 따라 천천히 반복했다. 그 말은 쓸쓸한 농담처럼 그러면서도 묘하게 단단했다. 그땐 쓰러지는 거지. 가희가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러지 마요, 제발.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손끝까지 힘이 빠져 있었다. 춘식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천천히 내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딸의 어깨를 단 한 번 가볍게 두드렸다. 너는 잘 살아라. 그 한 번의 손짓이 말로 다하지 못하는 감정 전부를 대신했다. 가희는 그제야 눈물을 떨어뜨렸다. 바닥의 어둠 속으로 눈물이 빠르게 스며들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역시 눈빛이 흔들렸다. 춘식은 두 남매에게 등을 돌린다. 가방을 단단히 쥐고 정류장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끌어내린다. 그 그림자는 도윤과 가희에게 닿을 듯 말 듯 가까스로 닿지 않은 채 바닥에 눌러붙어 있었다. 도윤이 조용히 말한다. 아버지, 우리한테 기회 좀 주세요. 딱 한 번만. 춘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똑똑하게 들리도록 말한다. 기회는 버리기 전에 쓰는 거다. 그 말 끝에 가희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흔들렸다. 춘식은 정류장에 도착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앉는다. 바람이 그를 스쳐 지나가고 머리칼 일부가 천천히 흔들렸다. 멀리서 버스 한 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길 위를 따라 울리며 두 남매와 그 사이의 공간을 더 넓히는 듯했다. 버스의 전조등이 골목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 춘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결정은 이미 끝난 표정이었다. 정류장 옆에서 두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서로의 선택과 상처,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거리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버스 정류장 위로 노란 불빛이 내려앉았다. 전구가 오래된 듯 잔잔한 진동을 내며 길바닥 위에 얕은 그림자를 흔들어 놓았다. 춘식은 벤치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방은 무릎 위에 올려두었고 두 손은 그 위에서 느리게 얽혀 있었다. 손등을 스치는 공기가 차가웠다.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도로를 타고 울리는 낮은 엔진음이 서서히 커졌다가 다시 잦아드는 파도 같았다. 골목 끝 폐공장 철문 앞에는 도윤과 가희가 아직도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동작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입술도 손도 발끝도 아스팔트 위의 바람이 춘식의 바짓단을 건드렸다. 그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정류장 옆 가로등 불빛 속에 먼지가 떠올랐다. 빛을 한번 스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버스 헤드라이트가 길 전체를 환하게 비추며 다가왔다. 버스의 전조등이 그의 얼굴을 밝히자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표정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버스가 정류장 앞에서
미세한 소리를 내며 섰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쉬익 하고 퍼졌다. 노란 내부 조명이 바깥의 파란 저녁을 잠시 밀어냈다. 운전기사가 조용히 그를 바라본다. 타시죠, 어르신. 춘식은 짧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가방을 단단히 쥐고 발끝을 정류장 발판에 올린다. 버스 내부의 따뜻한 조명이 그의 어깨와 등에 닿았다. 그 빛은 오래된 겉옷의 주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춘다. 뒤돌아본 것은 아니었다. 다만 바깥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의 방향을 마지막으로 느끼는 듯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그 순간 폐공장 앞에 서 있던 가희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소리는 바람에 타고 지나갔지만 버스까지 닿지는 않았다. 춘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발판을 딛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 동작은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결심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버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남매는 본능적으로 한 발 다가섰다. 하지만 문 사이로 흘러나오던 빛이 사라지자 그들의 발은 다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엔진음이 낮게 울리고 차체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간다. 가로등 불빛이 춘식의 창가 옆 얼굴을 스친다. 그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고개는 앞으로 향해 있었고 그 눈동자는 긴 시간 동안 닫혀있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는 사람의 눈처럼 고요했다. 버스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든다. 정류장 벤치, 흔들린 종이 조각, 바람에 울린 철문 소리, 그리고 두 남매의 흐릿한 모습이 점점 뒤로 멀어져 간다. 버스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길 위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가희의 손끝은 한동안 허공에서 멈춰 있었고 도윤의 발은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바람이 다시 골목을 지나간다. 가로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폐공장 벽면의 녹슨 금속이 아주 낮은 소리를 낸다. 밤이 내려앉자 세 사람 사이에 남은 건 말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와 남겨진 그림자뿐이었다. 그리고 긴 침묵 속에서 그림자는 천천히 하나씩 사라져갔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장 소중한 건 늘 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버린 마음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겨진 진심은 끝까지 길을 잃지 않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인생극장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